그런 건 묻지 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풀었던 거 만점 훈련을 한번 펴보시고요. 만점 훈련. 선생님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점 훈련 펴봅시다. 만점 훈련. 자, 연결이 돼 있고 저 새가 날아가야 수업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왜 새가 날아가지 않을까요? 4배 하고 안 뜨네? 왜 이러지? 4배 22 06 오케이. 몇 페이지니? 21쪽 맞니? 21쪽 맞죠? 지금 설명해야 될 게 그쵸. 네. 오케이. 됐어. 12번부터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게 빨리 끝나면은 문제 풀 시간을 또 이 다음 시간에 빨리 줄 수도 있고 이 시간 안에 할 수도 있고 야, 이게 왜 이러니? 그만 제대로 고쳤는데 됐다. 그쵸. 일주일치 숙제예요. 일주일치. 원래 나가는 건데 명절이라서 설이라는 게 약간 붙었을 뿐이고 다를 건 없어요.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된다 이거죠.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된다. 하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문제 먼저 본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지문을 먼저 본다고 그랬어요? 화작은? 문제를 그냥 바로 봐. 문제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화작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일단 말하기 방식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해보시고 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말하기 방식을 첫 번째 문제에서 그러니까 34번부터 이제 44번까지 끝나고 35번부터 45번 사이에 3545 사이에서 첫 번째 35번 문제 유형이 이래요. 그래서 여기다 35번이라고 써놓을게요. 35번 문제 유형은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 유형이다 라는 거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 빗대어에다가 밑줄만 그어볼게요. 빗대어. 그러면은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비유 이 말 비유. 다른 소재에 비유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강연 대상을 다른 소재에 비유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건데요. 자, 비유적인 표현이 지문 속에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비유적인 표현, 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안 나오죠, 그쵸?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여름철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대책이라고 했는데 고사가 뭐예요, 고사? 그렇지, 말라 죽는 거. 여름철에 가로수가 말라 죽는 원인과 대책이 말하기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 강연 대상을 다른 소재에 빗대어 표현한 게 있는가, 비유한 게 있는가 보면은 비유적 표현 나와요? 특별히 나오지 않아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러면 하나 선지에다가 한번 써놓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그 2번 선지는 이렇게 1번 선지는 빗대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비유에 속하는 거 5개를 뽑을게요. 비유의 5가지 시작. 직유, 그 다음에 은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쵸. 직유, 은유, 의인, 화류,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 대유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대유까지도. 이런 게 다 비유예요. 그쵸?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2번 선지 가시면은 강연 내용과 관련한 청중의 경험 그랬는데 청중의 경험에다가 밑줄만 그어보시고 청중의 경험 그러면 선지를 보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연습할게 선지 보고 지문 연상하기 이 훈련 계속 하시면 되거든요. 선지 속에 특정한 표현이 지문 속의 어떤 표현과
관련될지 연상하는 연습이야 이게. 사실 연상. 선지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돼. 청중의 경험을 환기한다라고 했는데 청중의 경험 환기할 만한 표현이 뭐가 있어요? 지문 속에서. 청중의 경험 그러면 그쵸,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 표현. 자, 뭐 경험을 환기한다라고 했으니까 네가 경험했던 거 혹시 기억나? 뭐 아시나요? 뭐 해본 적 있나요?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기억나느냐? 아니면은 뭐뭐 했던 적은 없나요? 뭐 이렇게 있나요? 없나요? 뭐 이런 표현이 기억하냐? 혹은 그런 적 없나요? 랄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되겠죠. 지문 속에 가면은 그 이 문단의 세 번째 줄 보면은 나오죠, 그쵸? 이런 것들 한번 내가 질문식으로 해볼 테니까 물으면 답해 주세요. 이 문단의 세 번째 문장쯤 가면은 그의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나시죠? 라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사진 보여주면서 그 고사한 가로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뭐 이런 표현, 이게 이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다음 선지에 나오는 건 어때요? 하나씩 내가 질문할 거예요, 이제. 3번 선지의 통계 자료에다가 밑줄 그어보시오. 통계 자료. 통계 자료는 지문 속에 나와야 안 나와요? 일단 통계 자료는 어떤 게 나와야 되죠? 지문 속에서 통계 자료가 있냐 없냐 뭘 보고 판단해? 통계 자료 어떤 표현이 나와야 돼요? 뭐 숫자가 나와야죠. 숫자. 통계 자료는 숫자예요. 숫자가 있냐 없냐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숫자를 찾으면 된다. 숫자. 그러니까 어떤 수치들이 나왔는지를 보시는 건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일단 나오기는 나온다. 그래서 어떤 게 그러면은 틀린 거냐?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강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통계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 짚어보세요. 통계 자료. 그러니까 11월, 12월은 그냥 몇 월이냐라는 것이고요. 네네네. 이제 숫자는 있지만은 이제 통계가 되려면은 숫자가 몇 개 이상 나와야 돼?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게 2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마지막 문단에 숫자가 나오긴 나오죠. 지금 서영이가 얘기한 게 마지막 문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 마지막 문단에 숫자가 있긴 있죠. 숫자가 있긴 있는데 그 숫자들이 그 의미 있게 2개 이상 비교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땅 표면 아래 20cm까지 적셔주려면 2시간 이상은 내려야 하는데 뭐뭐 해야 하는데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했다. 과거의 어떤 사실 관련된 정보들이 2개 이상 나와가지고 비교되고 있는 통계는 아닌 거죠.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수치화한 세트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냥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이잖아. 당이.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없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리한 자료가 통계 자료야. 알겠죠? 이거는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들과 관련된 게 아니죠.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통계는 없어요. 통계 자료. 그러면 이제 4번 선지에 나와 있는 말 과거 사례와 최근 사례를 대조한다라고 했는데 과거 사례 일단 나와야 안 나요? 과거 사례. 과거와 최근의 사례를 대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사례는 나와요? 어때요? 과거 사례 뭐가 나와요? 그렇지. 그럼 과거 나오죠. 그럼 현재 사례는 나와야 안 나와요? 최근의 사례. 최근의 사례가 안 나와요? 아예 없어요? 그쵸. 그래서 최근의 사례와 과거 사례가 있는데 딱히 비교할 만한 게 과거의 사례는 뭐 2년 전 사진, 과거 사례 2년 전 사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쭉 내려와서 특별히 비교할 만한 게 안 나와요. 그쵸? 네. 그래서 비교할 만한 게 특별히 안 나온다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선지에 소감에다가 또 밑줄 그어보시죠. 소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작한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시작할 때니까 앞을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앞을 봐야죠. 강연의 앞부분을 보고 소감이 있는지를. 소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1문단으로 가서 확인해 봅니다. 1문단 아무리 이제 뒤져봐도 자, 내가 발표를 이렇게 하게 돼서 강연을 하게 돼서 이런 걸 느끼고 있다. 느낌이 나와야 돼, 느낌이. 근데
어떤 본인의 소감, 즉 느낀 바는 나와요, 안 나와요? 느낀 바는 나오지 않는다. X.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 자, 13번으로 가시면은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하나씩 또 내가 물어볼 거예요. 오답 OX가 정확하게 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니까. 13번에서 먼저 그 동아리 부장이 강연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우편에다가 바로 처리 딱 해보고, 이거 장문이에요, 화법이에요? 그쵸, 우편이니까, 전자우편이니까 장문이에요, 장문. 그쵸? 장문의 유형이에요. 장문의 한 갈래라고 보면, 장문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강연자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은 얘한테 보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장문 상황에서, 장문 맥락에서 쓰는 자야, 아니면 읽는 자야? 읽는 자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 두 글자로? 독자, 독자. 뭐 예상 독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강연자는 여기서 예상 독자예요. 요거 하나 체크해 놓고요. 1번 선지로 내려가시면은 청중이라고 시작한 1번 선지에서 준비사항에다가 동그라미 해볼게요. 준비사항. 준비사항. 그 여름철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한다 라고 했는데, 자, 반영이 됐는지를 봐야 되겠죠. 준비사항에 대해서 지문에서 얘기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문 속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오죠. 강연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데, 2번 선지는 어디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번 선지. 청중이 도시 가로수 고사의 원인을 알고자 함으로 이와 관련한 도시의 토양 환경을, 자, 시각자료, 동그라미 시각자료. 시각자료 활용하여 설명한다. 시각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단 보면 될까요? 1문단이야? 2문단이야? 2문단 보시면 되겠죠. 2문단. 그래서 2문단에 보면은 뭘 보여준다고 그랬죠? 2문단에 사진을 보여주며, 뭐 또 밑에 또 사진을 보여주며. 시각자료잖아요. 맞죠? 시각자료. 시각자료에는 사진 말고 또 뭐가 있죠?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영상 이런 거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시각자료 보려면은 사진 나와 있는지 보고, 그림 혹시 있는지 보고, 또는 뭐 도표가 나올 수도 있고,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등등. 그죠? 시각자료는 그런 거예요. 자, 3번 선지. 고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알고자 하므로 가로수에 수분을 공급하는 다양한 방안을, 그랬어요. 방안 동그라미 보시고. 가로수에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 지금부터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단 봐야 돼요? 4문단 봐야 돼요? 선생님? 3문단이야? 4문단이야? 3문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문단의 몇 번째 문장 개수 한번 세볼까요? 몇 번째? 그쵸. 네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지나서 세 번째. 살수차. 살수차를 동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하나가 있는데, 얘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 방법 말고 또 뭐가 나와? 다음 문장에. 그래서 물주머니. 이게 이제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방안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만 나온 거야? 둘 이상이 나온 거야? 둘 이상이 나왔다. 그럼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 매달고 보습제를 투입한다. 뭐 이런 보습제까지도. 그리고 다음 4번 선지로 가시면은 4번 선지에 의에다가 괄호 처리 한번 보세요. 의. 4번 선지에 의라고 나왔는데 활동의 의 그러면은 지문 속에 나연이 무슨 표현이 나와야 돼? 의 그러면은 어떤 표현이 나와? 봉사활동의 의? 목적? 그러니까 지문 속에 나올 표현을 생각해. 표현을. 봉사활동의 의의를 알고자 하므로 그래서 뭐만 보면 이 밑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죠. 그래서 것을 이렇게 뭐뭐 하는데 기여한다라는 식의 문장이 나오면 의의인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로 표현이 어떻게 나와? 뭐뭐 할 수 있다, 혹은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의미가 있다, 뭐 또는 뭐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런 정도의 표현들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가문과 폭염에서 봉사활동이 뭐뭐 하는데 기여한다라는 내용 3문단의 몇 번째 문장입니까? 3문단 가면은 첫 번째 문장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로수에 수분 공급하는 일이 절실하다. 요런 문장이랑 그 다음에 7번째 문장 있죠? 쭉 내려가면 7번째 문장. 뭐라고 했어요? 일일이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가로수를 지키는 건 여러분이 살아갈 도시를 더욱 건강하게 가꾸는 일이라는 의의가 있죠. 요게 이제 의의가 되겠죠. 가로수를 지키는 거는 여러분이 살아갈 도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의가 나와 있는 거죠. 의미.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선지는 볼까요? 그러면은 민채 5번 선지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땡땡시의 사진이다. 이거 2문단 보면 되겠죠? 2문단에 그 사진 연달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문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되겠고. 자, 1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학생이 강연을 들으면서 작성한 메모다 라고 했는데 듣기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번 선지부터 보시면은 화살표. 이건 뭐 바로 보이죠? 화살표 이렇게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세부 정보들 사이의 관계에다가 밑줄을 그어볼게요. 세부 정보들 사이의 관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세부 정보들은 뭐죠? 압력, 토양 빈틈, 그 다음에 수분 전달, 뭐 이런 거. 이게 세부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강연 이후에 조사 계획했는데, 강연 이후에 조사 계획. 요건 기니까 괄호 처리해 보시고, 조사 계획이 맞는지 일단 봐야 되겠죠. B를 봅니다.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표현이 여기서는 뭐예요? B에서. 뭐뭐 해봐야지. 여기가 이제 계획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은 점을 떠올리며 들었다 라고 했는데 강연 내용에서 더 알고 싶은 점 찾아봐야겠다는 게 바로 더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B에 대한 설명 맞게 되겠고. 자, 3번 선지에서 자기 경험과 관련 지으며 밑줄 그어볼게요. 3번 선지는 자기 경험과 관련 지으며. 자,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 선지 속 표현과 지문 속에 나와 있는 표현 관련 짓는 연습이에요. 그럼 이런 것과 관련된 표현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자기 경험과 관련 지으며 들었다. C를 보시면은 자 C에 자 자기 경험과 관련 지으며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자기 경험과 관련된 거예요, 서영님? C는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내가 직접 봤겠죠. 그렇죠. 보호틀도 우리 동네에 있는 가로수 보호틀을 내가 직접 목격한 거죠, 목격. 내가 직접 본 거야. 그게 이런 것이었군이라고. 우리 동네니까 내가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4번 선지에서는 4번 선지에서는 특정 기준으로 정보를 구분하며 들었다라고 했는데 특정 기준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볼게요. 특정 기준이 정보 구분의 기준이 뭐가 나왔는지를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특정 기준으로 정보를 구분하며 들었다. 뭘 기준으로요? 우리가 할 일. 물주머니 달기, 토양보습제 투입, 우리가 할 일. 이렇게 뒤에서 자기 할 일을 따로 묶었어요. 자기 할 일과 아닌 거.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할 일일까요? 내가 아니라 뭐 사수자를 내가 동원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건 이제 뭐 지자체에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다음 이제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린 거라고 X를 해야 될까요?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했는데 의문을 제기했다. 이건 맞아요, 그러면은?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는 E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건 맞아요? 뭐에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의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D, E가 폭염 외에 대기 오염도 가로수 고사의 원인 아닐까 했으니까 의문을 제기한 건 맞죠. 그러면 강연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폭염 외에 대기 오염도 이렇게. 그럼 핵심이 뭐죠? 대기 오염이죠. 지문 속의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대기 오염이 아니라 폭염과 관련된 거잖아요, 주로. 그렇죠? 폭염이 뭐예요? 매우 심하게 더운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것도 가로수 고사의
원인일 수 있다라고 이거는 강연 자체야 강연 이외의 내용이야. 강연 이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연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라 일종의 강연 이외의 내용으로 추가를 해본 거라고 봐야 돼. 추가를 한 거죠. 더더군다나 논리적 모순에 대한 건 얘기 아니에요. 원인을 A라고 말했는데 B도 있지 않냐라는 건데, 그죠? A가 모순돼 있다가 아니라 네가 제시한 A가 모순돼 있는 게 아니라 A 말고도 B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합 지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온다면 또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첫 번째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문과 화법, 자, 복합 지문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라고 했는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거예요. 말하기 방식. 문제 유형으로 치면은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은 자, 오답 정리를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민채님, 자, 15번 문제에 1번 선지 있잖아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건 찾는 건데 사안의 원인을 묻는 상대에게 신문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답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원인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사의 내용에다가 괄호 처리 한번 해보시면은 자, 원인을 묻는 상대에게 여기 맞아요 틀려요? 확인해 보세요. 기억. 사안의 원인을 묻고 있대요 상대가. 자, 그거 먼저 확인. 맞아요 틀려요? 자, 어디를 보고 할 수 있어요? 기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자, 기억을 보시고요. 자, 얼마 전 신문기사를 봤는데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보면 한 걸 보면 그쵸. 우리 시청이 제대로 했다 못했다 미흡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지에 나온 대로 다시 선지로 돌아오시면은 사안의 원인을 묻는 상대에게 신문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답하고 있다. 그럼 상대가 뭐라고 물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질문한 거를 다시 보면 학생 1을 봐야 돼? 2를 봐야 돼? 2를 봐야지. 2를 보고 뭐가 질문이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잖아요. 상대가. 여기서 상대가 누구야? 학생 1의 상대인 얘가 상대가 되겠죠. 상대가 질문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건 자, 개개인의 잘못이야 아니면 시청이 잘못한 거야? 시청이 잘못한 거다. 우리 시청의 대처가 미흡했다라고 원인을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에 사안의 원인을 묻는 상대에게 신문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신문기사의 내용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신문기사를 봤는데 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니까 요건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세부적인 정보를 상대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정보 요청까지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관련된 표현을 한번 대응을 시켜볼게요. 세부적인 정보를 상대에게 요청하고 있다. 자, 그거 서영님 그럼 어디가 그 표현이 되겠어요? 그냥 바로 나왔는데 어떤 노력을 한 거야? 이렇게 바로 나왔죠? 어렵지 않고요. 디귿은 이렇게 디귿을 보면은 사안의 원인에 대한 상대의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 상대의 의견 밑줄 그어보시고 상대의 의견. 자, 디귿으로 가시면은 상대의 의견을 묻고 있냐? 그렇잖아요. 네 말은 이라고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뭐뭐라는 거지 라고 상대의 의견을 또 묻고 있는 거죠. 네 말은 뭐뭐라는 거지. 이렇게. 다음에 4번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잘 나오는데 형광펜 한번 색깔 해볼게요. 이런 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되거든요. 가끔씩 실수가 나오면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인정하며 그 다음에 다른 견해 이렇게 상대의 의견을 일단은 인정하면서 다른 견해. 그럼 지문 속에 어떤 표현이 나와야 돼요? 상대의 의견을 인정한다는 표현은. 그래서 그 말도 맞지만 근데 내 생각은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리을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리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도 맞지만 그대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랬지. 뭐 그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 이용자 탓이 크지 않냐? 이렇게 자기 생각 덧붙이고 있죠. 자, 5번 선지는 절충안이라고 했는데 절충안 X 해야 되겠죠. 절충안. 자신이 언급한 내용 일부를 반복하며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절충안이 되려면은 내 의견 일부도 합쳐지고 상대 의견도 합쳐져야 되겠죠. 절충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용자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다르게 접근하는구나 라고 했어.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누가 변화해야 된다? 이용자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너는 같은 생각이 다른 생각이야? 너는 다른 생각이잖아요 지금. 그쵸? 다르게 접근하는구나 라고 그냥 현실만 언급하고 끝났잖아. 현재 상태만. 그러면 절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절충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절충이 되려면 합쳐서 그렇지. 예를 들면 시청과 이용자 함께 노력해야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또는 뭐 중요도를 뭐 줘가지고 시청이 앞서서 뭐 실천을 하고 뭐 개인들도 뭐 그에 뒤따라서 뭐 해야 된다랄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16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 학생 1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틀린 것부터 지금 하나씩 X 해볼게요. 1번 선지. A에서 학생 1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서영님 1번 어디에 X 해야 돼? 1번. 1번 선지에서 어디가 틀린 거야? 학생 1에 대한 설명이에요. A로 묶여있는 부분으로 가서 학생 1.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틀린 1번이 왜 적절하지 않냐 이런 거니까 1번에서 틀린 게 뭐냐 이거죠. 선지 1번에서 틀린 거는 긍정적 반응. 그쵸. X. 상대에게 바라는 행동을 제안한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고 했는데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뭐라고 제안했어요? 전자우편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죠. 그쵸? 그랬더니 어렵지 않은데 당황스럽다고 하잖아요. 그쵸? 미안해 라고 했고. 그쵸? 네. 그래서 다시 이제 1번으로 오시면은 상대에게 바라는 행동을 제안한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고 있는데 긍정적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 반응이죠. 어떤 표현 때문에? 당황했다라고 했죠. 당황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한 거죠. 그다음 2번 선지는 어디를 X해야 되죠, 민채님 그럼? 2번 선지. 어디가 틀렸어요? 그치? 상대와의 의견은 최대한 일치 X. 일치시키지 않았죠? 그쵸? 당연히 또 뭐 긍정적 반응도 아니었고요. 일치 X, 긍정적 반응 X. 나연님, 3번은 그럼 어디에 X 해야 돼요? 그렇지.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 이것도 X가 되겠죠. 명료하게 드러냈다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대에게 의사를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고 있는데 이 부정적 반응, 당황스럽다는 반응은 명료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태도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당연한 태도 때문에 당연히 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거죠. X. 그리고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영님 어디가 X 되어야 하나요? 4번은. 맞는 말이죠. X 할 게 없네. 5번 보시고 X 할 거 찾아보겠습니다. 어디가 X 돼야 돼? 5번은. 그렇죠. 동조 X. 동조 X 해야 되겠죠. 자, 다시 봐볼게요. 자신의 상황을 내세워 상대의 요구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고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고 라고 했어요. 상대에게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가보면은 5번에서 자신의 상황을 내세워서 상대의 요구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냐 부정적 반응이 당황한 거였는데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아니죠. 네. 태도의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동조는
가장 분명하게 또 X가 되겠고요.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오답했는지 볼 거예요. 1번 선지를 보시고요. 요거 1문단을 가셔가지고요. 나의 1문단 가셔가지고 자, 이 내용이 몇 번째 문장이 있는지만 각각 찾아볼 거예요. 각 선지별로. 서영님, 요 관련된 내용은 1문단 몇 번째 문장이 있습니까? 학생 2가 글감 선정의 이유에 대해 언급한 내용. 나의 1문단 몇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 저희 학교 응. 1문단의 그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학생 다수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문장이죠. 저희 학교의 많은 학생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세 번째 문장. 요거 오케이. 그리고 나연님, 그러면 2번 선지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일단 그 1문단, 다의 1문단으로 가시고요. 먼저 다의 1문단 거기에 문제 제기의 내용으로 제시된 게 몇 번째 문장이 있습니까? 다로 가셔가지고요. 의류 수거함의 상태에 대한 언급, 다의 1문단 몇 번째 문장? 그렇죠. 바로 거기 보면 되는 거죠. 다의 첫 번째 문장이랑 1문단 첫 번째 문장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이 된 것도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민채님, 그러면은 3번 선지는 나의 3문단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3문단에 권위를 뒷받침한 사료로 제시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그걸 먼저 찾아볼까요? 그 학생 1이 신문기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 학생 1의 몇 번째 대화문이에요? 6번째 대화문이 되겠죠. 6번째 대화문. 6번째 한번 세볼까요? 자, 가에서 학생 1의 6번째 대화문 하나씩 세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1 하나, 그 다음에 학생 1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그래서 여섯 번째 대화문 가면은 신문 기사에 대해 언급했다라고 했는데 학생 1의 여섯 번째가 여기 기억이 나와 있는 부분 여기 신문 기사 언급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나의 3문단의 권위를 뒷받침한 사료로 제시됐다라고 했는데 나의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세 번째 문단. 나의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렇게 반면에 링크의 신문 기사에서 할 수 있듯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나의 3문단에 이렇게 시청이 노력한 결과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쪽은 노력을 하지 않았었고 시청이 여기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권위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서영님, 그러면은 4번 선지는 어디가 틀린 거예요? 4번 선지. 지금 17번에 4번 선지.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야. 17번. 어디가 틀린 거야? 이문단은 권위 수용의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4문단은 어때요? 나의 4문단은? 나의 4문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나의 4문단은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있어요. 그쵸. 그러면 권위 수용의 기대 효과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표현에서 확인됩니까? 권위 내용의 수용했을 때의 기대 효과는 뭐죠? 뭐뭐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죠? 그러면 뭐뭐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뭐뭐 되고 뭐뭐 될 것입니다. 이런 문장 표현 있죠? 뭐뭐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 때문에 기대 효과는 4문단에 나온 걸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2문단 X 하면 되겠고요. 5번 선지도 이거 하나 볼 필요가 있겠죠. 올바르게 이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장점이 제시되어 있다. 이유,
장점. 다의 이문단 한번 가볼게요. 다의 이문단. 다의 이문단 가시면은 장점, 이유, 다의 이문단 하시면은 뭐뭐 해야 할까? 뭐뭐 할 수 있고 뭐뭐 할 수 있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1문단 마지막 문장 있죠? 1문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이에 의류 수거하며 올바른 이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바르게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여기 왜라고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거의 다 왔네. 그러면은 그냥 이 시간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18, 19, 20, 21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만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다 보지는 말고. 자, 먼저 18번 문제에서 3번 문제가 정답인데 틀린 거 아니에요. 그쵸? 예상 독자에다가 괄호 처리 한번 해보시고 예상 독자가 누구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보실게요. 자, 예상 독자가 누구죠, 민채님? 그쵸. 학생 2의 마지막 대화문. 그쵸.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 건데 예상 독자면에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나, 다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예상 독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학생 2가 초고를 썼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쵸 그쵸.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관심과 그 다음에 큰 실천이 모인다면 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보면요. 그렇게 이제 예상 독자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지역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인 게 아니고 X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이렇게 나왔는데 X 하셔야 되겠죠. 18번에 3번 선지의 오른쪽 지역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X. 그래서 수정한다면 우리 학교 학생 정도로 수정할 수 있겠죠. 우리 학교 학생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만 볼게요. 이제 5번 선지만 볼게요. 나머지는 다 놔두고 5번 선지. 긍정적인 효과에다가 괄호 처리 한번 해보시죠. 긍정적인 효과.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인데 나하고 다 모두 나와 있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나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나였니? 나에 보면은 목적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나 마지막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 그렇죠. 사문단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나의 사문단 마지막 문장 사문단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그쵸 방금 얘기한 도시의 미관이 개선되고 뭐뭐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거 다에서는 그러면 기대효과는 몇 문단 봐야 돼요? 역시 사문단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뭐뭐 한다면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죠? 네, 이렇게 기대효과 확인할 수 있고요. 19번에다가 한번 별표해 보시고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간혹 실수가 나오기도 한다. 이 문제. 이제 이 다음 시간 잉시 때도 시험 볼 텐데 시험 볼 때도 이거 유의하시면 봐야 돼. 이런 문제 유형 특히 유의해야 된다. 라는 거. 조건이 주어지고 정답 찾는 거. 앞뒤 문장 간의 관계 긴밀하냐? 그 다음에 앞뒤 문장 관계. 그 다음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냐? 노는 거. 그러니까 앞뒤 문장 사이의 관계를 보고 논거가 적절한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가장 적절한 게 3번이에요. 3번인데 일단은 틀린 걸 하나씩 제껴보면은 다 오답 정리했는지 모르겠는데 1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재사용하는 일 보면은 재사용하는 일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이 나왔는데 이건 원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죠. 재사용하는 일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나온 거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꺼리니까 그러니까 이 많이 꺼리니까 많이 재사용한다가 돼버리잖아요. 이 문장부터 자체가. 재사용하는 일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재사용된다가 돼버려요. 문장 구조가. 웃기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했어요. 2번에 그러나 동그라미. 그러나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B하고 D 문장을 한번 봐봐야 되겠죠. 그러나 배출할 의류가 물에 젖었다면 반드시 말려야 한다. 그랬는데 가를 기준으로 B로 올라가서 B만 한번 살펴보고 쉽시다. B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대신에 그러나를 써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나 B하고 뒤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이때 라고 하면서 의류 수거 안에 넣을 물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제 두 문장 연결해서 보면은 그러나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적절하지 않겠다. 뭐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나는 적절치 않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 쉬겠습니다. 이 교시 때는 두 번째 시간 때는 뒷부분 간단하게 더 마저 본 다음에 오늘 테스트 11문제 볼 거예요. 네. 쉬세요. 환기를 해야겠는데.